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미국인들은 자정 전부터 서점 앞에서 줄을 서서 한 권의 책을 샀습니다. 화염과 분노라는 백악관에 관한 책입니다. 대통령이 순전히 거짓 책이라면서 출판사 발행인에게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변호사 편지를 보내자 발행인은 판매 날짜를 오히려 앞당겼습니다. 저자는 대통령이 어린아이 같고 핀볼과 같다는 책 내용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인터뷰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준 스티브 배넌과 대통령이 공식 이혼을 한 게 대통령과 공화당의 좋은 일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오늘도 미국 언론은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핵 긴장 완화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올림픽 이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PBS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수수 추가 혐의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시작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정도의 이득을 챙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연방정부의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단속과 거의 모든 해안에서의 오일 시추 결정에 캘리포니아주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지난 12월 달의 일자리도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의문은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지입니다. 빠른 조정이 났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자정 전부터 성인들이 예전에 그 해리포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린이를 위해서 주려고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새벽에 부모가 서점 앞에 줄을 서고 책을 사고 나중에 이제 저자가 왔을 때는 저자의 스토리와 함께 정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특히 워싱턴 DC처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는 성인들이 자정이 되기 전부터 자정부터 딱 그 책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줄 서서 책을 샀어요.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Fire and Fury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 322페이지 가운데서 거의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참 진실일 수도 없고 또 전부 거짓 이럴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온 것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말,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한 직접 증언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중요하게 봐주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도 책 내용이지만 이로 인해서 책에 많은 정보를 줬다는 브레이트바트의 CEO인 그 스티브 배넌과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갈라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미국의 정치계 또 그 백악관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런 것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DC의 한 그 작은 서점인데요. 12시 15분에 서점 주인이 아니겠네요. 주인은 잠잤을 것 같아요. 이 매니저가 저희 책 다 팔렸습니다. 75부를 가져다 놨는데 다 팔렸다는 겁니다. 75부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독립서점에서는 책을요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다 하더라도 몇십 부 이렇게 가져다 놓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나간 다음에는 재고가 남을까봐 정말이에요. 4부, 6부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75부가 15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어제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 친구도 책을 이미 그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다고 저에게 그 사진을 보냈던데 주문해도 지금 한두 달 걸릴걸요. 주문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전형적인 그 아날로그식으로 서점에 가서 사는 것이 가장 빠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 내용이 나와 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백악관에 대해서 나쁜 것인데 다 거짓말이다.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에게도 저자에게도 출판사에게도 발행인에게도 변호사 레터를 딱 보냈어요. 판매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티브 배넌에게는 앞으로 입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미국에서 항상 어떤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중지시키려고 하면 변호사 레터를 보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변호사 레터가 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불을 붙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발행인인 헨리 홀트 씨도 원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책을 팔려고 했는데 대통령의 전례 없는 요구에 따라서 나는 더 빨리 팔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지금 자정부터 그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웬만하면 대통령 만나지 않아도 되면은 그 곁에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그 322페이지를 다 읽어본 사람들도 있더군요. 언론계에서 틀린 부분도 있고 엉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 레코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직접 증언을 한 사람의 육성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그 아주 그 형편없는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작가 이 마이클 울프 씨는 워낙에 뭐 컬럼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저는 어제 그 헐리우드 리포트에 여기도 컬럼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아주 그 긴 내용의 본인의 그 컬럼을 썼던데 원래는 그 대통령과 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대통령의 지금 그 29살 됐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호프 힉스라는 그 여자 그 공보국장 있잖아요. 그 공보국장이 너무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사진 자체가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한쪽 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쪽 눈에는 버니 샌더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통령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 했다 하고 그 뒤부터 백악관이 처음에 너무나 정치 경험들이 없고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엉성했던 거죠. 스텝진을 꾸리고 누가 누구를 대통령에게 접속을 하고 말고 하는 것도 엉성해서 그 사이에 대통령과 여러 번 본인의 얘기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대통령은 나는 글을 한 번도 그 책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트윗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등등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다. 이것은 이제 그 악시오스라는 요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같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별로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평가를 낮게 한다는 그런 것이요. 트럼펫을 본인을 위해서 불어주는 사람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워싱턴에서는. 다 아는 비밀도 아니고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정보 브리핑을 할 때도 이 책이 이제 특히 대통령이 그 이제 취임하기 그 직전부터 한 달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그러니까 존 켈리 비서실장이 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정보 브리핑을 하면은 읽지를 않고 자신에 관한 것은 읽는답니다. 적어도 헤드라인이라도, 뭐 어떤 경우는 기사라도 읽고 하는데, 아니면 가십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대통령이. 그래서 뭐 뉴욕 포스트에 실린 뭐 그 페이지 6라든가 이런 가십 칼럼 같은 것은 많이 읽는데, 대통령은 본인은 모든 것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니까 텔레비전 이제 3개나 놓고 보니까요. 그리고 나의 경험 만으로 나는 다 안다. 직관으로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중요한 자리도 이제 채우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도 그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제 중간중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인데,
경험 있는 스태프들은 이제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변호사 편지를 세 군데다 보내면서 이 책 팔지 말아라 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책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하고 새벽에 줄을 서서 어른들이 어린이들도 아닌데 책을 샀다는 얘기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클 올프 그 저자가 MBC 텔레비전의 그 사반나 그 가스리 앵커요.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했었던 그 가스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본인이 말해본 모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규율이 엄격하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대강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얘기로는 대통령이 이것이 책으로 이렇게 쓰여질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얘기할 때 오프 더 레코드라고 말하지 않았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3시간 정도는 얘기를 했다. 캠페인 기간과 취임 이후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날마다 얘기를 하는 사람, 뭐 어떤 때는 분분마다 얘기를 하는 사람, 그 보좌관들하고도 충분히 그 취재를 한 것이다. 수십 시간짜리 저 레코드 기록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과 트럼프 타워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와 캠페인 본부장이 만났던 것은 그 아주 그 매국노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스티브 배넌의 목소리가 이 레코드 테이프에 많이 지금 들어 있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스태프들이 대통령을 어린이 같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어린이 같다고 하는 의미가 어린아이들은 뭐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하면은 직접 그걸 고쳐줘야 빨리 만족시켜줘야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모든 게 다 me-centered, 나 중심이라는 것에서 여기에 이제 그 보좌관들이 의견 일치를 했다는 게 오늘 아침에 저자가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마이클 올프 씨입니다. They all say he is like a child. And what they mean by that is he has a need for immediate gratification. It's all about him. I mean, this letter for this cease and desist letter. I mean,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책을 안 읽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does not read, does not listen. So he's like a it's like a pinball, just shooting off the side. 예, 그 당구 비슷한 그 핀볼과 같다고 하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에게도 뭐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변호사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책이 더 많이 팔려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책 많이 팔려서 고마운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한 책에 대해서 나에게 나쁜 것이 쓰여졌다 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변호사 편지를 여기저기에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이 정도면 그 중간 사이즈의 CEO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내가 책에서 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t only is he helping me sell books, but he's helping me prove the point of the book. I mean, this is extraordinary that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try to stop the publication of a book. This doesn't happen, has not happened from other presidents, would not even happen from a CEO of a mid-sized. 어쨌든 책 많이 팔리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초콜릿을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제 대통령은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저자의 인터뷰가 있은 뒤에는 트윗을 바꿨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법무부가 클린턴 재단을 이번에는 조사를 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었을 때 남편이 이끌었던 클린턴 재단과 어떤 그 연관이 있었고 돈이 들어가고 등등 했는가 이런 얘기를 트윗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이제 사이가 이 같은 증언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버린 그 브레이트바트의 CEO인 그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브레이트바트에 돈을 대고 있는 억만장자 그 멀서 패밀리가 브레이트바트의 그 CEO와 지금 그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 브레이트바트에는 돈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트바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 또 이 브레이트바트와 그 경쟁 관계인 같은 좀 그
보수 측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미디어들은 또 미디어들끼리 경쟁합니다. 팍스, 드러지 리포트,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이 브레이트바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가 어제부터 보도하는 거 보니까 멀서 패밀리가 이 브레이트바트에 지원하지 않아도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그 중국계 그 지금 CEO를 꽉 잡고 있다. 그 사람 뭐 베이징에서는 19개 혐의로 형사법 그 위반 혐의로 기소해 놨는데 미국에 도망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6,7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스티브 배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이 책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대선 기간에 굉장히 그 도움을 줄 것이다. 공화당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배넌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은 배넌이 더 이상 일단은 그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 자체가 일화나 사실을 뭐 증명 없이 개인적으로 결론을 그 내리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경멸하는 말들을 많이 그 인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뭐 모두 놀랐는데 뭐가 놀라우냐.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것이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이 되길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명해지고 텔레비전하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떤 후보로 나가는 거 거기까지 만족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너무 당혹스러워서 당선 발표가 나는 순간 마치 그 고스트를 본 것 같은 얼굴이 됐다. 그 내용이요. 그것도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규율 없이 뭐 서로 싸우고 운영하고 이래왔던 걸 누가 모르냐고 얘기를 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갈 때까지 또 대통령이 정부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책 안 읽는 것도 very little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자아도취자라는 것도 다 안다. 투표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주로 스티브 배넌의 시각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마치 그 얼간이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가족을 아주 싫어하고 특히 사위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라이벌이 됐잖아요. 그 파워게임에서. 그리고 배넌이 이제 떨려 나왔으니까 배넌이 그야말로 백악관 혼란의 원인이었다. 켈리가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배넌을 홍보해주고 배넌이 정보를 주니까 백악관 내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미팅이 반역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돈 세탁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 패밀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시각에서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을 그렇게 오래 곁에 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그 에드가 후버 그 국장을 CIA 국장을 그만큼 오래 뒀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닐까 이 정도로 그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그 나쁜 정책을 그 만들어낸 사람이다. 나프타를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얘기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스티브 배넌을 해고하고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온 뒤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트위터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평화가 왔다 하면서 스티브 배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섬으로 인해서 정치권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뭐 공식 이제 보수적인 판사 임명, 세금 개혁, 규제 완화 뭐 이런 것에서 잘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도요. 일리가 상당히 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말하지 않는 점을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루퍼트 머덕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일 뿐만이 아니라 팍스의 소유주이기도 한데 지금 뭐 팍스와 브레이트바트요. 스티브 배넌이 이끄는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팍스가 뭐 한 예를 들어 15억 달러를 번다고 하면 브레이트바트도 1억 5천 달러 정도 10분의 1 정도는 1년에 벌어요. 그래서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그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자체 성향이 그렇잖아요. 자유무역주의, 뭐 공화당,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배넌과는 반대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루퍼트 머덕의 생각이고 루퍼트 머덕과 스티브 배넌이 그래서 사이가 안 좋고 지금은 루퍼트 머덕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고 또 하나 켈리가 온 이후에는 이제 백악관이 평화롭고 그 내부에서 아무런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다. 전에 스티브 배넌이 다 풀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것도 틀립니다. 며칠 전에 말씀은 안 드렸어요. 뉴스가 하도 많아서 백악관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개인 셀폰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배넌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지난 여름인데 여전히 백악관 내부의 정보가 언론에 너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셀폰 금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CNN도 마찬가지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팍스 정도의 차이지 다 어느 정도는 특히 이 같은 사설은요. 사주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미국의 모든 언론들도 특히 이제 공영방송은 조금 덜하지만 민간방송은 상업 추구, 영리 추구,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사주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도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한국 관련인데 당연히 이제 남북 회담, 고위급 회담 있고 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과의 관계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위기는 지금 어느 때보다 높다 하는 내용 등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이제 남한의 고위급 평화회담 제의를 받아들여서 1월 9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1월 9일이면은 미국 날짜로는 화요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이 될 텐데 김정은 생일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부터 전해드릴까요? 오늘 많은 미국 언론이 텔레비전이건 뭐 신문이건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일단의 회담이 시작되는 것 자체는 CNN 방송에 북한에도 자주 가는 윌 리플리가 지금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더군요. 특파원이. 그래서 이 특파원은 남한이나 북한에게 모두 윈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북한 선수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다음 회담에서는 일단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선수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 이렇게 쫙 나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간만이라도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북한은 얻었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선거 공약을 지킨 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They can obviously fulfill a campaign promise made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increase dialogue with North Korea.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한 북한 관계라든가요. 당연히 이제 넘버원 이슈는 북한의 핵 문제고요.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s. They are still very, very far apart, John and Poppy,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Kim Jong-un said in his New Year's address that he was going to continue to develop. 네, 이 다음부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한 것.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 멀런 전 합참의장이 ABC의 This Week에서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군요. 주말에 This Week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핵전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PBS의 한인 입양아를 아이로 둔 주디 우드로프 앵커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책을 써서 말하자면 홍보차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북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부통령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제 외교 관계에 굉장히 그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좀 그 중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디 우드로프 앵커가 합참 의장의 그런 그 위험 경고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this close as it is now, to nuclear war. Do you agree with him? Yeah, I do. 한참을 망설이죠. 그러다가 That's yeah, why I I do. think that what I worry about 본인이 걱정하는 I've worried from the 것은 beginning 아주 처음부터요. is about fundamental miscalculations. This is not a business deal.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이런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게 비즈니스 딜이 아닌데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기본적인 계산 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고층 빌딩 짓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 did an incredibly difficult problem in North Korea. 이 아주 정말로 어려운 그런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받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There is no answer in a nuclear exchange, and which, God forbid, could happen if they attack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핵 단추가 내 핵 단추가 김정은의 그 핵 버튼보다 크다 이런 식의 그 트위터 접근은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함께 해야지 되는데 이 나라들이 미국이 어떻게 말하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면 믿어줘야지 되는데 내 핵단추가 너 핵단추보다 크고 강하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제 그게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 얘기였는데 굉장히 그 아주 걱정하는 것 같은 거 제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이렇게 그 서곡을 내고 해서 어떠한 그 희망을 보이기도 하는데 큰 장애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뒤 다 빼고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보도를 합니다. 한국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보수층의 사람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재판을 지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두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서 배운 게 있다면 북한과 가깝게 지내려고 미국을 멀리하면 보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알아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 가운데는 북한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미친 사람이다.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숨통 트이는 그런 그 것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김정은의 진정성도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아무튼 모든 나라에 좋게 문제를 해결해보자. 뭐 담 쌓고 쌓아서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지금 뭐 그 100%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성명은 뭐 100%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기 군사훈련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훈련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용적인 면에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지금 뭐 긴장이 뭐 완화된 것은 아니다. 세계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 끝날 때까지 3월 18일까지는 연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은 그러면 다시 한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가 차가워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뭐 세종연구소의 뭐 연구원 등등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또 냉각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2016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그 관계 개선을 말해놓고 며칠 뒤에 네 번째 핵 테스트를 했으니까 또 올해는 더군다나 대량 생산하겠다라고도 했어요. 미국에 싸늘하게 하고 한국에 그 손을 이렇게 내민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또 핵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당장 이게 임시적인 완화였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느냐 하는 비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후의 것까지도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겠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다음 그 회담 그때까지 또 다시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3명의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됐잖아요. 3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6억 5천만 원인가요? 뭐 여러 가지 뭐 보좌관들에게 돈도 주고 옷도 사 입고 뭐 집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데도 쓰고 했었다는 건데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집이요. 보통 집이요.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집 유지비, 관리비 등등. 그래서 이제 2명의 국정원장은 이미 기소가 됐고 전 대통령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달에 정치보복의 피해자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증언 안 하고 뭐 변호인 거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전하면서 결국은 이 추가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종신형까지도 살 수 있다는 그 이후에 50대, 60대, 70대에 많지 않지만 아직도 그 작은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 석방해라 요구한다는 것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한국과 미국의 오늘 시작이 됐어요. 자유무역협정 재협정부터 미국의 그 경제 문제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동맹과의 그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북한과 남한이 긴장 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남한과 사이가 나빠지는 거 원치 않죠. 그렇게 될 경우 중국에 더 다가가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어쩌면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그런 부분도 분위기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 무드는 지금 이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이 되는 것이 한국 측으로는 나쁠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도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사실 해준 것도 없거든요.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입니다. TPP에서 미국이 그 탈퇴를 한 뒤에 일본에도 여러 가지 그 양보를 요구하고 했는데 일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그 잘하죠. 비굴하다.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뭐 돈 안 드는 것은 잘해주고 그리고 미국 없이 뭐 TPP 비슷한 것 하는 것을 주도를 하는가 하면은 뭐 별로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것에 물론 뭐 도요다 같은 일본 그 기업이 미국에 뭔가를 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과는 무역 적자가 2016년도에 170억 달러가 뭐 있었는데 뭐 다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싼 물건을 들여와서 그 물건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서 그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빙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힘들 것이다. 수출에서의 여러 가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는 부분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자동차, 재정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율을 할 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되니까 의회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니까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뭐 다 짐작하는 것처럼 미국의 그 농업 상품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서비스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캠페인 할 때나 그 취임 직후에는 그런데 그렇게 그 한국에 뭐 대단히 막 무서워서 벌벌 떨만한 그런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일자리 성장은 이어졌어요. 14만 8천 개. 그러나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19만 개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두 달이 11월, 10월 달이 평균 23만 2천 개씩 늘어났었는데 그만큼 이제 고용이 줄어든다고 예상은 했어도 생각보다 고용은 좀 빨리 줄어드는가 보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업률은 4.1%로 그대로인데 2017년은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일자리 성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2011년 이후에 그 성장률은 가장 그 슬로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실업률을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면은 퀄리파이드 된 사람, 더 높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임금 인상이 그 12개월 동안에 평균 2.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별론 거죠. 왜냐하면 더 고숙련자들을 찾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지 되는데도 임금 인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관련해서는 지금 월스트리트이 어제 그 2만 5천을 쳤습니다만 다우가 그러면 뭐 합니까? 일반 투자가들은 그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뭔가가 주가가 올라도 특정한 그룹이 특혜를 본다 하는 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뉘앙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뭐 거기에 30%, 집에 30%, 뭐 현금 30%, 분산 투자, 에그를 한 바구니에 놓지 말아라 깨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바구니는 몇 바구니는커녕 그 하나에 조금 부분적으로 놓을 그럴 여유도 지금 없어서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2017년에도 좋았지만 2018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가 있네요. 주식 시장이 너무나 이렇게 그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제쯤 조정될 것인가? 오늘 그 뉴욕 타임즈의 그 quote of the day 해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그 파티가 끝나나? But when?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너무나 건강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해야지 될 때면 부작용이 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어느 정도 좀 빠져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그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제 내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거의 모든 해안에서 오일 시추를 다 가능하게 한 98% 정도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무장관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오일 시추를 한 주입니다. 그러다가 1969년도였었나요? 산타바바라 쪽에서 뭐 몇백만 갤런의 오일이 유출이 됐죠. 그 뒤부터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이런 것을 강하게 규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환경보호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해서 반발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